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2021 사회문제 해결 R&D 성과 기술 설명회. 기후위기에 따른 탄소 중립,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지역의 소멸,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사회를 지금 흔들고 있고 변화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과학기술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하게 되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지속적인 국가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첨단 전략기술의 개발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이 융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투자하고 그리고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로가 알아가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1회 행사가 계기가 되어서 앞으로는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연구계의 과학기술계의 노력과 그리고 그 분위기가 더욱더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셜테크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아마 글자 그대로 아마 사회문제 해결 R&D 이렇게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기술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은데요. 사회문제 해결, 이 삶의 질 R&D라는 것은 전통적인 그런 R&D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전략이 달라야 됩니다.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사회문제 해결, 삶의 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키워나갈 텐데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와 키스텝이 힘을 합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편리하고 풍요롭고 안전하고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그런 연구 개발을 할 수 있을지 연구 기획 단계부터 또 수행 단계 또 연구 성과 창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문제 해결 R&D 확산을 위한 혁신조달 연계 활용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마 이 공공조달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생경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공공의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뭔가 공공에서 구매하고 계약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공공조달인데, 그러면 혁신조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회 문제들을 여러 가지 공공의 기술들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 이러한 혁신조달의 정책적 지향 목표는 결국에는 공공의 난제 해결, 공공의 서비스의 증진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러한 혁신지향 공공조달 정책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좀 확산되고 사회문제 해결과 좀 잘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려면 한 4가지 정도의 좀 해결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 숙성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 제도가 정착되기 위한. 그 다음에 공공영역에서는 이러한 행위 자체를 이제 단순하게 수요냈다, 구매했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이런 행위와 활동들을 통해서 국민들을 더 나은 삶으로 이제 제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상명 의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 정보와 공급 정보의 원활한 소통은 아마 기업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정보를 잘 모르십니다. 이렇게까지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열어놨음에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보의 제공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조달이든 사회문제 해결랑 R&D든 결국에는 부처의 협력이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자리를 빌어서 이런 어떤 그 정책 간의 협력, 그다음 부처 간의 협력, 그 결과는 결국에는 우리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서 공공조달, 혁신조달 관점에서 사회문제 해결 R&D가 어떤 활로를 찾을 수 있는지 말씀 잘 들으셨을 텐데요. 저는 또 다른 영역, 민간 영역에서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문제 해결 R&D와 이 부분이 하고자 하는 것은 중간에 있는 사회 문제 해결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사회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 될 텐데 그 모델을 사회 문제 해결 R&D만으로 만들 수가 없다는 난맥이 있겠죠. 자, 한편으로는 대기업은 ESG라는 관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업 입장에서는 B시장이라고 하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B시장이지만 그 B시장을 개척하지 않으면 기업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으로 사회문제 해결 R&D는 또 B-R&D라는 영역이라는 게 있겠죠. 하지만 고민은 기업 입장에서는 B시장이라고 열리는 곳에 어떻게 진입할 것인가, 그리고 사회문제 해결 R&D의 연구과학기술 집단은 어떻게 저 B-R&D 통로를 통해서 저쪽에 있는 사회문제 해결 신규 BM으로 갈 것인가, 그게 바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소셜벤처라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그런 소셜벤처 집단은 또 사회문제 해결 R&D하는 연구 집단에게는 이런 선행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R&D 결과물을 가지고 가장 최적으로 비시장 영역에서 활동해 볼 수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오늘 소셜 테크페어를 통해서 또 이따가 두 팀 발표를 드릴 텐데 이 영역들이 어떻게 여기에서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소셜 테크페어를 주관해 주신 과기부 또 키스를 감사드리고 이런 영역을 통해서 저희가 새로운 영역들 가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AI와 로봇을 통해서 수질 환경의 문제, 특히 그 중에서도 녹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소셜 벤처입니다. 이런 저희들의 좀 비전은 다음과 같은 로봇을 통해서 운용이 되고, 뭐 이런 로봇이 처음에는 물 밖에서 이제 충전을 하다가 자동으로 이제 물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그 할당된 영역을 계속 움직이면서 몇 단위 수질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또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녹조를 예측해서 미리 조기에 방제하는 그런 솔루션을 현재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와 애틀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첫 만남은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하는 이런 소셜벤처 육성 프로그램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전자통신연구원으로 저희가 이제 가서 저희가 이제 매칭이 되었던 그런 기술의 실제 연구를 하시는 책임연구원 분을 좀 직접 만나뵙고 좀 더 디테일하게 저희들 회사와 기술에 대해 소개를 들었습니다. 뭐 실제 연구하는 연구 환경까지도 좀 돌아다니면서 현재 애트리에서 개발을 하는 개발 상태라든가 그리고 통신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개발이 됐고 만약에 적용한다면 어떤 뭐 형태로 가게 될 건지 이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 기술을 정확히 인정을 받았을 때 우리 회사의 사업화가 가능하겠다, 그리고 사업화 이후 기술 개발에 대한 시간들을 얼마만큼 축소할 수 있겠다라는 계획들이 수립이 돼서 결국 기술 이전부터 사업화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기술 이전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좀 도움을 받았었던 그리고 협력을 하게 됐었던 부분들을 좀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기술 이전 자체에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완전 신생 초기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기술 이전이 어떤 수순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기술이 이전이 됐을 때 우리 쪽에서 어떻게 필을 맞춰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아예 그 실제 실무 연구팀과 저희 기업을 연결해주는 연구원 분께서 저희들의 상황과 연구팀의 상황을 계속 소통을 좀 도와주셨고요. 또한 앞으로에서는 이렇게 이전받은 기술을 바탕으로 타 R&D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기술 고도화사업 그리고 시장 확장에 대한 부분까지도 계속 전개해 나갈 계획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가 꽤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요인인 것 같아요. 강동우 대표 같은 경우는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거, 환경 문제는 해결하겠지만 자기가 통신 쪽에 역량이 없다는 건 정확히 인지를 하고 인식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 쪽에서는 도와주고 싶다는 그런 그 이해가 맞아가지고서 됐고요. 그다음에 다이어트로도 저 개발부서 쪽에서 강동우 대표랑 면담을 한 다음에 자기들 기술이 이 친구들을 통해서 상업화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인지를 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 자세를 보였어요. 두 개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성공 사례가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저희는 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함께 자동급수 기능을 가진 스밈 화보를 활용한 한반도 생물 다양성 보건 시드볼트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탄소 중립이라는 미션 달성을 위해서 생물 다양성 보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멸종위기종과 자생종을 선정해서 좀 우선적으로 보존하고 갑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랑 저희가 MOU를 체결을 통해서 탄소 중립 실현 및 이제 그 생물 다양성 보존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궁극적으로는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협력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 배경으로는 뭐 낙오의 의정서라든지 여러 가지 전략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나아가서 이제 교육부랑 협력을 또 해가지고 그 탄소 중립 학교를 조성하는 것들을 추진하고 있고, 한국수공업 정원관리원과 이제 환경교육 키트를 만들고 교육 그 자료들을 만들어서 실제로 교육까지 진행하는 것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억 그루의 나무를 1억 명의 시민들과 함께 조성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과학자분들과 협력을 할 수 있는 많은 과학자분들을 잘 만나서 더 많은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세종수목원 강신구 부장입니다. 저희 국립세종수목원에서는 우리 자생식물 중에서 어떤 신뢰 환경에 적응력이 강하고 또 관상적 가치가 높은 그런 식물들을 현장 실험과 실전을 통해서 개발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개발한 식물들이 시장으로 넓게 확산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 저희가 그래서 크리플링과 함께 협업 사업을 진행 중인 이유입니다. 우리 나라 어디든 식물이 많아지고 또 국민 생활 속에 다양한 식물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환경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저희 그런 믿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착안해서 저희 세종수목원에서는 실내에서 환경 적응력이 가장 우수하고 또 관상 가치가 높은 2개의 식물을 올해 발굴을 해내고 그 부분을 시정으로 대대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클리닉과 함께 서민 화분에 식재를 해서 실정을 하고 마치고 이제 시정으로 확산하려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오늘 아마 앞서 만나신 네 분의 이제 발표자 패널분들과 이제 대화를 해보면서 제가 느낀 소감은 이제 한국은 선진국이 됐습니다. 선진국이 됐고 예전에 한국이 따라가던 동력의 선진국이 더 이상 보이지 않죠.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의 창업 세대는 사회 문제 자체를 시장으로 보는 창업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아마 연구자들도 지금의 20, 30대 MZ 세대들은 사회 문제를 새로운 기회로 보고 있을 겁니다. 아마 과학기술부에 계신 검색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이들이 진짜 그 사회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적인 챔피언이 될 수 있도록 과감히 지원과 제도를 많이 열어주셨으면 좋겠고 함께해 주시는 여러 연구기관들께서도 과감히 그 자원과 자산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선진국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